신종욱 상무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인사도 못 드리고 다른 분들하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너무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셔가지고 경청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다고 싶은데 이게 사실 한 시간도 너무 짧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길지 않아서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정철민하고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랑 같이 아, 계세요 지금? 아니요, 같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이제 식사하고 이빨 타고 온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네.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수영을 하고 가지고, 예. 네, 괜찮았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야, 수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비주얼이 네. 좀 그렇잖아요. 멋지신데요. 제 상상이, 비주얼이 이제 일단 너무 크고, 필요 체격이 이상으로 너무 너무 좋으셔. 크고, 막 이제 인상도 그렇게 부드러운 인상도 아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기 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염이 안 나요. 음, 수염이 나긴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기분 전환상 한번 좀 길러볼까? 뭐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나아줘야 좀 기르잖아요. 이게 뭐, 근데 전혀 그런 수준이 안 되고, 며칠 안 깎으면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더럽다는 소리 들을 정도의, 그렇게 잔털밖에 안 나가지고 수염 많이 나시는 분들 보면 좀 부러워요. 어쨌든,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가 매번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 학우님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뭔가 이게 좀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긴 너무 아깝고, 그러면 좀, 뭔가 좀 우리가 그 온라인 강의 특성상 일방향 강의다 보니까 그거 말고, 강의 내용하고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최근 사례를 갖고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자료실에 매주 이제 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영상들.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올려놓는 건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예. 어떠셨어요? 짧아서, 네. 짧아서 참고하기 좋았고요. 또 네, 그렇죠, 재밌는 그렇죠. 영상이더라고요. 네. 제가 영상들 많이 이렇게 참고하면서, 영상의 퀄리티나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영상 시간. 아, 이게 너무 길면, 웬만하면 5분 안 넘어가는 걸로. 왜냐면 다들 바쁘신데 또, 이게 또 좋은 의도로 같이 한번 이렇게, 어떤 활자로 되어 있는 내용 말고, 최근에 있는 사례랑 비교해서 얘기 좀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용이 너무 많아버리면, 너무 길어버리면, 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막 1시간짜리야. 그러면, 이제, 예, 그런 내적 불일치가 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괜히 쑥스러워서 또, 내가 영상도 안 봤는데, 라이브 강의 들어가서 또 얘기한다는 것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뭔가를 이렇게 올릴 때는, 너무 진중하지 않고, 너무 내용이 무겁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무 길지 않고, 한 5분 내에서 끝나는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하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보시면서? 이게 사실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왔다 간 친구들이 특징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방금 우리 같이 제가 올려놨던 야, 니네는 어떻게 택배가 그렇게 빨리 와? 어떻게 택배 시키면 뭐 하루 이틀, 뭐 당일도 온다고? 말이 돼? 막 이런 미국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거 이해를 못하고 야, 그러면 네 개인 스케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시켜놓으면 그거 어떻게 받아? 라고 하면 뭘 봐도 그냥 앞에 놓고 가지. 야, 놓고 가면 안 없어져. 왜 없어져, 그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또, 어, 뭐 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가도 도서관에 자리 맡아놓는 거, 이런 것도 친구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자기네는 노트북 같은 거 놓고 가면 그냥 바로 없어진다고. 뭐,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안전문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적인 특성을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안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안전문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참 핸디캡이 많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음.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걸쳐져 있는 거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서로 간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오는 관행이 그 중심에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방금 전에 제가 열거했던 그런 좋은 문화적인 어떤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업으로 딱 들어오면 왜 그렇게 될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왜 그러지? 왜냐면 다른 데 참고할 만한 게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장점화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뭔가 왠지 무지하고 학습에 대해서 별 그런 생각이 없고 뭔가 내세울 게 없는 뭐 그런 게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단어긴 한데 국뽕이 차올라서 막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야, 이게 진짜 그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문화 강국의 면모를 진짜 보이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대단하다 진짜. 올드보이 나왔을 때도 전 그랬거든요. 오히려 원작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와, 이게 야, 씨.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요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황동혁 감독이 2007년, 2008년도 때 그 시나리오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때 자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만화책방에서 만화 카페? 저 안 가봤지만 어떤 뭐 코믹 카페? 이런 데 가서 일본 만화 보면서 그걸 구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의 원출처는 그 재패니메이션 이쪽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쪽 근데 이제 탁 이렇게 딱 내놨을 때 물론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나 연출 기법 뭐 그 디테일한 배우들의 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좋은 성과가 났겠지만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외신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도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근데 그게 그러게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K라고 앞에 수식하면 굉장히 우리는 자랑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역 체계도 그렇고 제가 다른데 저 올해 요번 학기에 세 과목 강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연구 방법론이라고 이거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거에 끝나지 대해서 않았어? 연구하는 데인데요. 끝나는 거기에는 제가 거지. 올려놨어요. 그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청이 코비드 관련해 가지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외국에 투고한 논문도 올려놨는데 이제 그렇게 굉장히 장점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걸 산업으로 딱 옮겨와 버리면 왜 이럴까? 이런 참 아이러니가 생기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네. 저기 제가 울산 동구의 중공업에서 다녔는데 중공업에서 잠깐 이제 사무직 일을 했었거든요. 협력업체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지금 안전교육을 법정 안전교육이 뭐 한 달에 2시간 네, 네. 그리고 뭐 영상 대체 교육이 또 회사 자체에서 하는 교육이 뭐 영상으로 뭐 1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같이 이제 한 번씩 또 교육도 해보면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중요하고 그 시간은 생산성하고 이게 비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생산성 때문에 그 비례한 관계 때문에 그 교육 시간을 오히려 아깝게 생각해요. 특히 안전에 관해서. 그래서 그 또 일도 중공업 쪽은 또 많이 힘들다 보니 네. 이제 그런 안전교육 하는 시간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안전 교육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앉아서 졸거나 그냥 네. 쉬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안전 사고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보다는 그런 교육 시간 자체가 오히려 좀 불필요하다 느끼게 되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위에 계신 분들, 그 만약 원청이나 아니면 좀 높은 이제 그 관리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에 관해서 좀 더 부각시켜 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협력업체니까 협력업체에 와가지고 시간 최대한 늘려가지고 직원들 일을 좀 더 시키려고 하는 이제 공정을 더 이제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 이게 안전 문화까지 가기에는 이 우리 직원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몸도 피곤한 상태에서 그런 위에서
빨리 쳐내라는 그 공정을 빨리 진행시키라는 그런 또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 게 언제예요? 저는 제가 중공업을 그만둔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되고 저는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잠깐 쿠팡에 입사했다가 지금 이제 또 저기 복지관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복지관 다니면서 또 안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시설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공업을 나오기 전에 이제 같이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이제 중공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걸 꽤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음, 안전 문화 이제 저는 이제 3학년 편입학을 해가지고 세종사이버대학교에 네, 이제 네, 최재형 교수님 그 이제 그러니까 강의를 그때부터 들었는데 네, 그때 들을 때부터 야 이게 문화라는 거 자리 잡는 것 자체가 좀 네. 저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1년 전이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기는 근데 이제 전이잖아요. 예, 바로 시행되기 전에 이제 그때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라이브 강의를 못 했는데 하필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기 한 2, 3개월 전에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그 라이브 강의 했던 게 기억나긴 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때 지금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분위기가 안 바뀌었나요? 그게 문제가 그겁니다. 분위기는 바뀐 거는 뭐가 있냐면 네, 이제 각 협력업체마다 이제 안전관리자가 이제 그 들어오게 됐고요. 안전관리자에 대한 이제 월급 같은 이제 그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원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긴 해주거든요. 네, 그 지원을 거의 한 80% 이상 해주는 걸로. 예를 네, 들어서 네, 이제 안전관리자 월급이 100만 원이면 한 80만 원은 원청에서 지원을 해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관리자를 협력업체에 두고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안전관리자들이 이제 산업 안전기사나 뭐 건설 안전기사나 안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무직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중공업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안전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사다리나 아니면 거기 맨홀 뚜껑에 이제 덮개 네, 이런 거를 그냥 직접 이렇게 닫아주고 뭐 사다리 해주는 그런 일만 하지. 그것도 좀 몸으로 많이 힘든 일을 하지.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안전 교육에 관한 거 그리고 뭐 이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뭐 사고 전파하는 이런 일을 주업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협력업체 사장님들도 보면 그런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대우나 뭐 이런 지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제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진 않아서 아직 그 현장에서 문화로 정착되는 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 제가 한 말씀 네, 드릴게요. 네, 네, 먼저 번에도 지난번에도 그 40대 그분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다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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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60대가 넘었어요. 네, 네, 제가 이 음. 건축 현장에서 일한 지만 40년이 넘었습니다. 어, 근데 건설 그 방식이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음, 음.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 뭐 일본 용어 아직까지 바뀌지 예, 않았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뭐 지금 안전에서 말을 하면서 저도 얼마 전에 9월 2일 날 네, 안전기사 자격증을 시험봐가 합격했어요. 최종 네, 땄습니다. 네, 네, 근데 최소한도 너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음, 제가 40년을 일해도 안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가 안전 이렇게 하면 내 말대로 안전을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음, 이거를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음, 접하는 게 문화지. 그렇죠. 우리 배울 적에 빨간 벽돌로 집을 지면은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교도소 짓냐고 그랬어요. 음, 그분들, 우리 선배들은 빨간 벽돌로 집을 지면은 교도소밖에 못 봤대요. 안 음, 그러면 학교. 음,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는 빨간 집은 다 주택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약간 뭐 칼라를 많이 썼지만은, 이제 학교도 칼라 썼지만은, 그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음, 하물며 안전이란 말이 저도 이제 안전 쪽으로 진출하고, 이제 안전도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같이 겸하고 있는데 바뀐다는 거는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도 지금 이런 과정을 한 2, 30년 겪으면은 겨우 이제 좀 정착을 할 단계가 될까? 그게 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인 거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조급하게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잘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어.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 같습니다. 음. 절대 그렇게 말해가지고 들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다 반감을 가질 거예요. 근데 안전이란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규정상의 한 거는 맞지만은 상대방이 반감을 갖지 않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꼭 반감 갖게 이게 법에 맞는데 니들은 왜 안 따라와? 네네. 규정에 맞는데 왜 안 따라와? 네,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의 공감을 얻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규정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안전을 제가 삼성에 얼마 전까지 삼성에서 일했어요. 보도 네, 네. 현장에서. 네네. 안전이 너무 과해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요. 음. 8시간 일하는데 1시간, 2시간도 일 못합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데 지켜보고 있는 안전관리자, 관리자, 유도원 4명, 5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안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안전을 과하게 해서 제가 안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저도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도 그걸 너무 과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오만하게 해석하는 거는 거꾸로 좀 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우리 후배들, 또 후배들을 위해서 그냥 한 걸음만 디딘다 생각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 말 안 들어가서 막 흥분해가지고 말을 안 듣고 이게 막 이렇게 흥분하면은 네. 그거는 결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건 아닐지 몰라도 제가 한 40년 현장 생활한 경험으로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암만 법을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아니면은 뭐 1년, 2년 법대로 안전관리자를 고용을 할지 몰라도 그 서류 마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한동안은.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고 그런 과정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착이 되겠죠. 문화란 거는 몇십 년을 진행해야 정착이 돼야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얼마 안 됐는데 문화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르고 마음이 조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40년 동안 일하시면서 그래도 처음에 일하실 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달라진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예, 저희들은 뭐 나무로 아시바 메고 뭐 이렇게 할 때고 이제 지금은 아시바, 뭐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시바. 깽폼이고 뭐 이렇게 다 쓰고 하니까는 네. 기술은 굉장히 발전했고 했는데 일하는 사람 지금 현장에 60대 중반 많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고 우리 주택 짓는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사람 바뀐 거 없습니다. 네. 똑같은 사람이 대기업이든 요 동네 집이든 다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또 한 걸음씩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지금 건축 현장에서도 아직까지 일본 용어가 50% 이상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거 안 쓰면 사실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일본말 쓰지 말라고 그래도 쓰고 있는데 하물며 이거 이제 막 시작하는 게 바로 정착이 된다고는 뭐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너무 조급하지 않는 게 또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공기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예. 그래서 근데 그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공감 가는 게 규정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하대하듯이 하고 내가 지적하는 게 무조건 다 맞아. 너는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의 안전은 지금 대부분의 그런 식이죠. 이렇게 하면 안전한데 규정에 맞는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그 전달 사항이란 거 보죠. 그러면은 받아들이 입장에서는 참 뭐 이따까지 작업 잘했는데 이렇게 이제 안전관리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안전관리자거든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몇십 년을 경험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진행 상황을 쭉 아니까는 네. 뭐 다른 안전관리자보다 서류는 꾸미는 방식이 좀 서투를지 몰라도 일의 진행 방향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렇죠. 어떤 게 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안전관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위험하지 안 맞는지는 모르고 어떤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90% 이상이 반감을 가질 거예요. 교육을 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방식이 뭐냐면은 서류 나눠지고 저 사인하십시오. 이거 교육받은 걸로 이렇게 배치시켜 버리고. 아직도 그래요? 예? 아직도 그래요? 아니 뭐 조그만 현장은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뭐 안전용구 나눠주고서 뭐 저기 하고 뭐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뭐 그런 장소라든가 뭐 큰 현장은 모르겠지만 조그만 현장 같은 경우는 장소나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일정한 시간에 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 아침에 오는 사람, 점심에 오는 사람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모아가지고 안전히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순간순간에 탄력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맞지만은 너무 조급해 하기는 말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좀 생각이 이게 네. 반대되는 생각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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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엔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거든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깊게 생각 안 하고 쉽게 생각하면 이제는 뭐 사고가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이제 위에 있는 책임자들 그리고 위에 있는 임원들한테까지 이제 피해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오히려 사람들 인식이 좀 달라지고 좀 더 강화가 되게 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미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크게 더 부각되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이슈가 되면 네.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런 그 강요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종용하거나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인식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강조만 해주셔도 안전관리자들의 이 지위가 높아지면서 안전관리자들의 이 말들도 그 작업자들한테 먹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네. 그 문화가 그렇게 바뀌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중대재해법이 그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진짜 돈 있는 회사들은요 사장 씁니다. 고용사장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장 써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사장이 가는 거죠. 월급 되게 사장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죠.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게 원청에서는 이제 그런 협력업체 사장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물량팀장들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런 물량팀장들이나 이제 그런 그 사업 뭐 하청업체 사장들이 좀 더 그런 안전관리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좀 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이 강조를 하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거를 좀 그 가능성 있게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또 어릴 때 외국 회사에서 일해봤어요. 그 당연히 협력업체에서 일했지만 모빌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거기서는 그 모빌에서는 이제 드럼통 같은 거를 큰 차에다 실지 않습니까? 큰 차에 실을 때 안전모, 안전화 그리고 안전띠까지 그 일반 우리 그냥 납품하는 업체 차량 기사들인데도 와가지고 그냥 그거를 직접 다 쓰게 하고 다 안전모 다 착용하고 안전 그 필드 안에서 다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회사는 충분히 그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외국인 회사 아닌 회사들은 그게 또 안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위에서 그런 그 압박이나 조율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것 뿐이지.
외국인 회사들은 그런 것들 다 지켜가면서 시간도 물량도 다 쳐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그걸 직접적으로 또 다 봤고요. 그 중공업도 똑같이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쉽게 말하면 노가다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공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나오자마자 이제 그 뭐 사망사고가 아예 줄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공업이 매달 한 명씩 사망사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그렇게 강조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나오고 나서 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되고 하청업체 옛날에 안전관리자 한 명뿐이었는데 지금은 두 사람까지도 세 사람까지도 그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원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 들어요.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조금 더 그 안전모라든가 뭐 이렇게 벨트 같은 거를 전에는 좀 안 찾는데 좀 많이 찾는 것도 맞아요. 그 과정이 맞고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회사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한번 들어가기 힘들고 나오기 싫은 회사, 네, 대기업 제가 돈 많이 말씀드린 주는 거는 회사 말하는 거예요. 예, 일반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 조그만 회사들 아니면은 이 현장에서는요, 진짜 억지로 올라가면은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고, 그러니까는 이제 막 강제로 시키니까 조금씩은 하긴 하지만은 아직 정착되기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하루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예, 노가다 뭐 현장을 몇십 년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다고 봐야죠. 근데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좀 우월감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모자고 벨트고 그게 남한테 우월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형식이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 해도 할 건데 지금 그 그런 장식 안전 용품이 작업자가 하는 거로 인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는 순간에 작업자 같은 인식을 주기 때문에 아니 그 관리자들도요 나오자마자 안전모 벗어보세요. 벨트 먼저 벗고 원래 안전벨트 다리까지 끼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리 안 끼는 사람은 관리자가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자기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끼고 그렇지만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의할 때마다 그 아침에 조회할 적에 잠깐 끼고 나가 벗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계속 8시간 뛰고 있는 사람은 작업자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구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도 굉장히 우리 현장에 사고 없이 한 40년을 지켜왔는데 딴 사람이 뭐 할 적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비계도 낼 정도로 돈이 막 한 3배, 4배 차이 나더라도 저는 시스템 비계를 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도 아직까지는 참 그 인식이나 이거는 그래서 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우리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뭐 변호사가 이렇게 법을 저기 해가지고 변호사가 필요 없게 만든다 해도 사실은 변호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무사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멍가게 하더라도 세무사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죠. 이제 안전 기사가 그 정도로 세무사처럼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계속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많아지면, 이게 정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하다못해 뭘 하더라도 이렇게 규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상당히, 현장 사람인 저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큰 기업, 보여주기 위한 기업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 하면은 거기에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거는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고 아니면 대기업 위주일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혹시 데서는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 저의 기준도 협력업체 기준이고 밑에 있는 회사 그 하청업체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정직원들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일만 해요. 그런 안전모 이런 거 안 귀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쓰고 다 장비 착용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하청업체 그리고 뭐 물량 팀들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나면 특히 요 근래 이제 말씀하셨듯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만 좀 더 강조해주고 좀 더 알리고 나면 충분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올해는 걸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조금 더 그 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뭐 들어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또 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같이 노력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그 하나만 그 논의를 좀 바꿔봐가지고 제가 올린 영상이 비단 이제 서비스업 관련이잖아요. 카페에서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만든 건데 이 카페라는 문화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뭐 스타벅스 이런 거 다 그런 말 그대로 카페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대부분의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 사람 만날 때 지금은 그냥 예전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사람들 어디서 만났지? 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은 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카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입한 거잖아요. 해외에 있는 거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는데 왜 산업 분야에 있는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문화로 이렇게 돼버리고 이쪽 분야에 있는 문화는 더 성숙돼서 오히려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이렇게 가변성이 생긴 걸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어떤 요소가 이런 거 이렇게 갈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그 요소라고 생각하세요? 카페나 뭐 그렇게 한 거는 그 재미가 많이 가미된 요소고요. 흥미나 재미가 많이 가미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장은 재미랑 별로 관계없이 생계 수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우리가 그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 재미로는 우리가 거꾸로 일부러 배워서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네, 재미는 네. 그 현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는 그 차이가 그 뭐 비교 대상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카페에서 우리가 자리를 맡아놓기 위해서 고가의 노트북을 놓고 가방을 놓고 가더라도 분실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외국에는 똑같은 사례일 때 분실이 100% 된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놀란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손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피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온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 높은 수준의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 왜 외국에는 그러지 못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어떤 게 이런 걸 이렇게 바꿔놨을까? 그 외국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 교육은 절대 남의 거 만지지 말고 뭐 이런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고 하다못해 뭐 길거리에서 뭐 남의 거 뭐벼 하나 이렇게 쑥 훑어먹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절대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우리는 네. 뭐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고 그 남의 건 손을 안 대는 허락 외에는 손을 안 대는 문화 같고요. 뭐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접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비교하기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일 쪽으로 가면 네. 일단 회사 쪽에서 일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어차피 회사 쪽에서는 우리가 일단 배웠던 게 네. 그냥 예전에 이제 기술이 되셨던 분들한테 그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일하는 것 자체를 이제 모방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단순 네네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막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결국 편한 마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페는 일단 그 CCTV나 땅덩이가 저는 좁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네. 그 CCTV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따로 뭐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아예 개념 자체를 그런 걸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들고 가도 다 걸린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카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우리 나라 문화하고 그 외국 나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텍사스에 있다가 뭐 뉴욕으로 가버리면 찾는 거조차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좁잖아요. 거기다 카메라 다 있고. 그리고 범죄 또 이거 검거율도 높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기도 하지만, 좀, 그 지역에 따른 특성인 것 지리적 같아요. 여건. 네, 그죠, 네. 그죠. 지리적 요건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저는 그게 또 규제랑 잘 어우러진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잘 따지고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어떤 치안을 위해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네, 또 아까 우리 신종욱 학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 때부터 계속 이렇게 들어온 교육들, 남의 물건 절대 손대지 마, 하면 안 돼, 떨어졌을 때 그냥 가야 돼, 뭐 이런 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쭉 그 구성원들한테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되는 예, 오히려, 거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 음, 근데 회사에서는 문화 자체가 이제 그런 일을 배워온 게 그 자체가 문화니까. 그 배운 그대로를 하는 게 이제 문화니까. 그 그러면 이 안전하고는 또, 예전부터 우리 신종욱 학우님이 일하셨을 때는 그게 더 심했을 것 같은데, 음, 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회사 구조라고 하는 데가 수직 구조잖아요. 수평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일이 진행이 되고 명령이 그렇게 되고 의견 수렴이 반대로는 너무 어렵고 바텀업으로는 사실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수용되지만 예전에는 뭐 아예 그럴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렇게 하나의 관행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성과는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모시는 분의 성과는 내가 챙겨줘야 된다는 이런 것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키지 않았지만, 야, 내가 시켰어? 시키지 않았지만, 이거 어떻게든 이 공기 내에 끝내야 돼.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내가 알아서 하는, 이신전심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많았던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쁜 관행으로 또 정착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그 이호경 아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그 유튜브로 먼저 교수님 올리시기 전에 접해봤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저기 신종욱 학우님하고 전철민 학우님 말씀 둘 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일단은 예, 교육 차원의 문제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거 보고 뭘 생각했냐면, 예, 좀 다른 나라랑 비교하자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누워있으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하잖아요. 예, 중국은 안 그런 게 많이 봤잖아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없이 살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인식도 있어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아까 교수님 말하는 왜 안전은 그렇게 안 될까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안전공학과를 이제 지금 다니고 있지만 저희 이제 저희 대표님이나 누구한테 들어보면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좀 뭐 안전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안전을 어렸을 때부터 안 했잖아요. 아니, 그걸 유치원 때부터 했으면은 우리도 안전이 지금 아까 말한 카페를 뭐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뭐 훔쳐가지 않게 하게끔 뭐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안전도 그런 식으로 교육이 돼 있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유치원에는 선생님들이 응급조치를 배우잖아요. 뭐 응급조치 안전이죠, 그것도. 근데 뭐 유치원은 좀 빠르다 싶으면 초등학교 때 우리 양호실 있잖아요. 안전 선생님이 그렇게 양호 선생님처럼 안전 선생님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계속 하면 아마 안전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 죽고 난 다음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아니어도 완전히 좀 탄탄하게 다져져 가지고 지금보다 뭐 사망 사고든 아니면은 뭐 뉴스에서 나오는 산재를 뭐 누락시켰다는 등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성장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의 어떤 교육 체계나 이런 거 안에 안전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서 그렇죠. 그것이 학교 입시 절차에 뭐 따로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성장하는데 굉장히 삶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교수님, 저희가 네. 저희 어렸을 때 성교육 받았나요? 저는 배운 적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배운 적이 없어.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정철민 학우님이나 최지훈 학우님이 되게 어려 보이시긴 한데 저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성교육 다 해요. 근데 왜 안전을 안 하냐고. 나는 강의란다.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교육을 나가면은 뭐가 죄송해요, 그게. 아니 네. 교수님 앞에서 아니.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우리나라는 맨날 사고 나고 사고 나고 죽으면 그때 가서 소액고 외양간 고치고 하는데 성적인 거는 뭐 사고 나면은 그때 가서 외양간 고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시도하려고 뭐 성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 안전은 그때뿐이에요. 소액고 외양간 고치다 말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 듣다가 네, 약간 좀 이상해서 네. 성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해서 그걸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죠, 지금? 우리 때하고 다르게?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되지? 출산율만 우리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제가 성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네. 근데 그건 있잖아요. 우리 때는 성교육을, 뭐, 남자끼리 있으니까, 여자분 계시나? 안 되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아요.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남자든, 뭐, 여자든 뭐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이 다 있잖아요. 성도 발달되고. 예.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숨겼단 말이에요. 뭘요? 성에 대한 걸 숨겼잖아요, 많이. 몰래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애들은 성교육을 받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도 그러니까 야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교수님이 지금 좀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네. 솔직히 다른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때는 그걸 다 숨겼단 말이에요. 숨기니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부모님 뭐라 그러셨죠? 예?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그럼 쓸데없이 뭐 이렇게 얘기했죠.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런데 요즘엔 부모들도 이제 학력이라기보다도 좀 생각이 좀 달라져가지고 네. 물어보면 이건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안전을 하고 비교를 한 거지. 교수님 말한 사고가 많이 줄었나요? 이거보다도.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은. 네, 그렇죠. 중요하죠. 네, 저도 그래서 말한 양호실이 생기면서 뭐 우리 안전관리실이 안 생기면 안 돼요? 안전 선생님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 안전 선생님이 뭐 응급처치 역할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발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안전관리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학교가 우리나라에 뭐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양호 선생님처럼 안전 선생님이 있으면은 물론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나중 문제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예전부터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나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서부터 안전에 대해서 어떤 꺼리낌 없고 성과를 위주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근데 지금 뭐 이거 또 말씀 한 번씀 더 드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특목고 있잖아요. 특목고. 네. 그런 식으로 안전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가지고 뭐 특목고 가는 애들이 뭐 좀 학교를 좋은 데 가려는 목적도 있고 자기의 뭐 개발을 좀 전문화적으로 하는 목적도 있듯이 안전도 또 그쪽으로 개발을 해놓으면 뭐 안전 특목고 나왔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세종대 안전학과 들어가기가 좀 쉽더라.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전학과가 들어가기 쉽더라. 세종대가 아니더라도 쉽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여기 나옴으로써 공무원 좋아하잖아요. 공무원 하기. 여기 나오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들어가기 쉽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구나 다 너무 나 특목고 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 공무원 되려고. 이런 인식이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오늘 우리 그 학우님하고 저 컨셉이 반대로 잡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새 공무원
경쟁률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거 저것 때문에 160만 원 때문에 그러죠, 뭐. 16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 강도에 비해서 받는 것도 그렇고 실제 공무원이 돼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내가 딴지 거는 것 같네. 자꾸 얘기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제 논점은 네. 그래서 안전이 조금 뭐 이제 어디야 사업장 현장에서 좀 중요하게 되려면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은 하죠. 근데 아직도 멀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소방 뭐 119 뭐 신고하고 뭐 이런 거 배우듯이 뭐 성교육 배우듯이 안전도 어렸을 때부터 좀 배워 나가면은 좀 그게 몸에 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교육을 아까 건설 현장 건설 현장 제조 현장이든 교육을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아까 신동석 의원님이 얘기하셨나? 지금도요, 그 2시간 교육하라고 하면 1시간 교육하라고 하면 사인만 하고 그냥 가요. 그거를 시키는 게 관리 감독자가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아, 귀찮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든 근거교육계 교육을 근거교육계 평가를 하든 뭘 하잖아요. 부담조사를 하면은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자가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 이거 10분이면 끝나죠? 왜? 자기네 일이 바쁘니까. 근데 저희는 안 돼요. 1시간, 2시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왜? 제 직업, 제 그 업 자체로는 이 사람이 갑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갑하고 일관계가 돼버린다니까요. 안전관리자가. 네, 아무튼, 오늘도 저는 이제 상담하다가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좀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은. 아무튼, 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교육 받는 거 자체도 귀찮아하고. 근데 좀 현장 가면 많이 좋아진 건 그거예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고 이제 원청이든 대기업이든 위에서 그 도급사나 하청이나 뭐 조그만 회사들을 야, 너 이거 안전관리 이런 거 평가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안 돼 있고 안전 뭐 용품도 안 돼 있고 안 하면 너희랑 거래 못 해. 이래 버리니까 그나마 해요.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현장 가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안전대 안 근데 하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적정수급인 선정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원청이나 그 위에 기업에서는 너희 이거 해? 안 해? 검사를 안 했거든. 지금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표준관리비든 안전관리비든 뭐 책정해 놓은 회사가 큰 기업 말고는 없을걸요. 안전관리비 책정해요. 그래서 뭐 너희 안전관리비 사용하는 거 좀 한번 가져와 봐.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러잖아요. 안전관리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물어보면 이거구나 해가지고 걔네는 회계 계정상 안전관리비라는 계정 자체도 없어요. 그냥 기타 잡비 뭐 아니면 뭐 무슨 비 뭐 이렇게 내놓지 안전관리비라고 빼놓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몰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안전관리비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뭐 회계상으로는 큰 기업들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안전관리비라고 빼놓지는 않았었어요. 저도 크다는 기업을 다녔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도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생겼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최지훈 학우님은 좀 어떤가요? 네? 좀 어때요? 지금 이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죠? 예. 그 이전에 삼성 다녔다 그랬나요? LG 다녔다 그랬나요? 아니, 이전에 지금이 삼성 준비하는 거고요. 이전은 삼성 하청업체 다녔어요. 그때 근무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게 좀 어땠어요? 일하기? 그 당시 저는 그거 사회복지 법인으로 해서 거기 회사 직원이 200여 명 중에서 170여 명이 장애우들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장애 있는 사람들만 근무하는데 네. 업무 환경은 편했지만 급여가 최저시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위험한 네, 환경에서 뭐 작업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세전만 해도 180, 190 그 정도예요. 세훈 네. 세후가 160 정도요. 음. 이게 아까 신종욱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뭐 그런 부분하고 맥이 다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협력업체 채팅 사람들은 지키고 싶어도 뭐 이윤이 남지도 않는데 그거 하나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으며 그러다 보니까 공기나 이런 걸 빨리 당겨야 수익이 남는데 그러면 또 규정을 자꾸 들이밀는 원청업체 안전관리자랑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장 내 어떤 서로 협업하는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이게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새 안전문화 관련해서 논문을 좀 쓰는 게 있어가지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질문 내용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희한한 거는 각 업종별로 계신 그 베테랑 분들의 대답이 거의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원화청 간에 이렇게 있는 문제들, 고질적인 뭐 병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뭐에 씌운 것 같다. 규제 위주로 자꾸 이게 규제만 자꾸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의 어쨌든 사람들이 주가 돼서 일을 하는데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거나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데에서만 이렇게 하고 또 뒤로 되게 위험하게 하는 것들을 조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최저입찰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발주할 때 최저입찰제 자체가 문제다 일단은.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남질 않는데 최저입찰에서 그 공사를 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본인들이 나름의 생각한 공기가 있을 건데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청 입장에서 하라고 하는 걸 다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자꾸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일정 부분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구조적인 걸 다 따져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아까 우리 250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70% 이상이 외국인이다. 내국인이 거의 없다. 일상적으로 대화도 안 되는데 무슨 안전교육을 하냐.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 이게 현장이라고. 이런 현장에서 무슨 저기 뭐 산업안전보건법 들이밀면서 하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십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공사 현장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령 가지고 들이밀면서 압박하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버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통째로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 보충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안전관리하기 맹점이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고 원론적인 거 들이밀면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현실적인 부분은 전혀 다른데 현실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종욱 학우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그렇지. 그런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층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안전학이라고 하는 게 학제적 학문이잖아요. 단순하게 공학 하나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법도 알아야 되고 심리적인 왜냐면 사람이 또 주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또 우리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외국의 참고 문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아까 초반에 우리 정철민 학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화지 않습니까, 이게? 단시간에 만들려고 마음 먹고 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렇게 따지면 그런 얘기가 누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축구를 중국이 제일 잘해야지.
리그도 가장 크고 선수들도 연봉도 제일 많이 주는데 왜 지금 중국 축구가 월드컵에 본선도 못 나가냐 그런 얘기하면 그게 또 그렇네. 그렇지. 왜 지금 막 거의 모라토리움 선언했었고 했던 브라질이 지금도 아직도 그거는 그 나라 자체 내에서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까 우리 이호경 화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걔네들은 축구가 우리처럼 취미 활동이 아닌 거잖아요. 자신의 절대적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죠. 또 이게 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격투기 같은 것도 그쪽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거밖에 없잖아. 내 신분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쨌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지금의 이 현실의 지긋지긋함을 벗어나려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매달리는 응? 거기에 훈련하는 강도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한두 가지 뭐 한다고 될 게 아니고 또 아까 우리 이호경 학우님도 말씀하셨고 정철민 학우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페에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 그게 단순하게 한두 개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보다 무조건 착해서?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정답이 존재할 수가 없고 외국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 계속 가져와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안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진짜. 그리고 우리 신종호 학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년 동안 봐오신 분이 그렇게 하면 그건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현실적인 조건은 다르니까 이건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니까 무조건 갖고 들어서 하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따로. 이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맞지만 그 사람의 고압적인 태도 나를 지적하는 듯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절대 싫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미묘한 것들이 많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좋네요. 그래도 금요일 날 이게 5분은 좀 넘어갔지만 아무튼 이 영상 하나 딱 보면서 그다음에 또 이거 갖고 얘기해보고 굉장히 좋은. 제가 사실은 이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수혜를 얻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이 현장에 있는 이 소리를 저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학교에서 맨날 연구실에 처박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각각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들으면서 또 저도 제 생각에 있어서의 어떤 한쪽으로 편향돼 있던 게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기도 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아까 정철민 학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2018년에 한 6개월 넘게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몇백 명을 제가 교육했었거든요. 거의 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일 이상씩 거의 상주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6개월 이상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꾸몄던 것들과 또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되게 달라요, 지금 또. 그러니까, 나는 그냥 1면만 봤구나. 내가 다 봤다고 착각하고 있었네. 내가 이 부분은, 현대중공업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에 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겸손해져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네. 네, 그쵸. 좀 더 어쩌면 그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교육은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교육은 아마 정직원 상대로만 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하청업체하고는 또 완전 달라요. 네, 현대중공업 직원 대상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때 뭐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하청업체분들은 더 심했겠죠. 그것에 비하면. 네,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도 또 재밌는 주제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라이브 강의실 우리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살아 숨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되고 다른 학우님들도 또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에 또 올리니까 또 뒤이어서 그걸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학우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 아닐까요, 진짜? 이게 책에서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각각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셨던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런 말씀 딱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 학원님 감사드립니다. 40년의 노하우를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